안녕하세요. 지구TV의 지구입니다. 그 3일째 겪었던 사기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날 저녁 한 8시 정도쯤에, 이제 낮에는 제가 그 궁전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저녁 8시쯤에 이제 이스탄불 거리에 밤 야경을 좀 찍으려고, 그 탁심광장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 그 유명한 이스티클랄 거리가 있죠.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 이스티클랄 거리를 쭉 걷다 보면 치책 파사즈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막 찍고 있는데 마르코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이름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마르코라는 친구가 저한테 그 접근을 했어요. 접근을 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겠다. 자기는 이탈리아에서 회의차 여기에 오늘 왔는데 여러 번 오긴 했는데 오늘이 그 여기 좀 낯설어서 이 길이 무슨 길인지 모르겠다고 제가 열심히 성심성의껏 여기는 이스트클랄 거리다라는 걸 알려줬는데, 이 친구가 제가 그 탁신광장 쪽에서 그 반대편으로 가면서 영상을 찍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자꾸 맥주를 같이 한잔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정도는 한잔 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그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많은 친구들 만나는 게 목적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맥주 한잔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자꾸 제가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려는 거예요. 제가 나 일로 지금 가고 있다. 이쪽 중에서 적당한 데를 가자. 이랬는데 자꾸 반대 방향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 흐름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자연스럽게 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가는 방향으로 갔어요. 가다가 거기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여기가 탁심광장입니다. 그럼 탁심광장에서 이렇게 쭉 이스트랄로 길이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이렇게 한 20m마다 이렇게 골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 가는 여행하는 분들은 굉장히 헷갈리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가운데 그 이스티클랄 거리가 쭉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빨간색 트램이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과 왼쪽에 이렇게 한 20m, 30m마다 직선으로 되어 있는 갈라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저를 데리고 어느 호프집에 갔는데, 이 호프집에 간 것도 제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되게 제가 저한테 길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돌아가지고, 그냥 근처에 있는 데 가면 되는데 이렇게 막 돌아가지고 제가 길을 못 찾게. 그래서 어느 호프집에 가서 그 이스탄불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먹는 맥주가 하나 있습니다. 에페스라고 하는 맥주죠. 네, 이 에페스라는 맥주는 이쪽에다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쪽 에페스라는 맥주가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먹는다고 해서 에페스 2개를 시켰어요. 근데 에페스 2개를 시켜서 제가 그 3회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거기에 그 축구 갖고 막 서로 싸우는 그 친구들 인터뷰도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종업원인지 주인인지 모르는 그 여성분 인터뷰도 여기서 했잖아요. 그 3회 영상에 나오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 녀석이, 제가 저런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무언가 얘기를 하면 제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만 해. 그래서 보통 보면은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지가 휴대폰을 먼저 딱 지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기 가족 사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기 딸 사진도 보여주고, 그래서 막 제가 원하지도 않는데 지가 먼저 사진을 막 보여줘요. 이렇게 그 3회 영상 보시면 나오잖아요. 뒷부분에 보면 제가 뭔가 얘기를 하면 서로 이렇게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데 지 얘기만 일방적으로 해요. 아마 어떤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대로 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맥주를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이 녀석이 에페스 맥주가 맛이 없다는 거예요. 에페스가 맛이 없다고, 자기는 다른 맥주와 다른 걸 먹고 싶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자. 그러더니 이제 제가 그 다른 친구들 인터뷰를 막 하는 사이에 지가 맥주 값을 계산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2차를 가는 거죠. 그래서 2차를 가는데 이 녀석이 또 막 길을 그냥 똑바로 딱딱 직선으로 가면 되는데 이스티클랄 거리로만 나오면 대강 길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스티클랄 거리에 머무는 시간은 별로 없고 계속 골목으로 막 왔다 갔다 하더니 결국에는 거기에 이스티클랄 거리에 주요한 우리가 기억이 나는 곳이 맥도날드랑 그 다음에 뭐 리바이스랑 이런 데는 기억이 나잖아요. 근데 그 맥도날드 근처에 어느 골목으로 딱 들어가더니 거기가 자기가 묵는 호텔이라고 하면서 자기 호텔 앞에 자기가 괜찮은 그 뭐죠? 바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그래서 글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호텔이라고 말하는 그 근처에 가서 이제 저는 그게 길로 워낙 헷갈리게 막 움직이니까 거기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고 호텔이 되게 화려하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골목으로 들어가서 어떤 바에 하나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았던 게, 그 바에 가서 저는 결론적으로 1시간 정도 있었는데 딱 제가 먹은 맥주는 2병 정도 먹었어요. 제가 2병 정도. 그런데 이 녀석이 계속 막 샴페인도 시키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먹어보자고 막 시키고, 안주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시켰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1시간 정도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덩치가 좀 좋은 그 매니저인지 주인인지 모르는 애가 계산하러 온 거예요. 70만 리란가가 나왔어요. 70만 리라. 걔가 그게 얼마인지 지금 계산을 못 하겠는데, 그러더니 반씩 내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가 반을 결제 막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지가 35만 리라는 제가 결제했으니까 나머지 35만 리라만 네가 결제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주문할 때 샴페인이나 이런 가격을 확인 안 했거든요. 왜냐면 얘가 지가 막 주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아 얘가 사겠구나. 지가 살 거니까 샴페인도 시키고 맥주도 막 여러 개 지가 먹을 만큼 시켰고 이렇게 했을 거니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비싸도 샴페인하고 그다음에 맥주가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1차적으로는 아 본인이 내려고 하나 보다. 얼마 안 할 테니까. 그리고 얘가 무슨 금융회사 다닌다고 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막 워렌 버핏 그다음에 뭐 제가 못 들어본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 이름을 막 중간중간에 횡설설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문을 하려고 하면 또 다른 얘기를 해. 준비해온 다른 멘트를 날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정신없게 막 한 다음에 일단 자기가 금융회사에서 회의차 왔는데 내일부터 본격적인 회의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금융회사 다니고 그리고 본인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체크카드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돈을 하루에 일시불로 얼마 이상 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미리 지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제를 일단 하라고 하니까 제가 의아했지만 메뉴판을 보니까 그 샴페인하고 이렇게 되게 비싸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막 몇십만 원이야. 샴페인 하나에 막 25만 원, 30만 원 막 이래요. 우리나라 돈. 그래서 이거 당했구나. 그때 이제 알았죠. 당했구나. 근데 어쨌거나 결제를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마르코라고 하는 이 친구 놈이 진짜 친구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다행이죠. 결제가 안 돼. 제가 미리 한국에서 설정해 놓은 액수가 있었어요. 그 액수를 넘어가면 결제가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제가 안 되니까 한 두세 번 시도라도 결제가 안 되니까 갑자기 매니저인지 주인인가 하는 애가 현금이 얼마였냐는 거예요. 현금을 다 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옆에 있는 그 마르코라고 하는 놈이 계속 또 정신없게 막 저를 혼동시켜요. 자기가 지금 뭐냐? 자기가 반이나 냈는데 네가 반 내는 게 뭐 그렇게 힘드냐? 그러면서 자기가 제가 내야 될 돈이 원래 5만 리라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그 매니저인가 하는 뚱뚱한 애가 그 10만 리라를 깎아줬어. 그래서 25만 리라만 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나머지 5만 리라는 자기가 내겠다. 자기가 5만 리라까지 냈으니까 너 20만 리라만 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정신없게 막 옆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 그때 정신을 막 혼미하게 한 거지. 그리고 얘는 소리 지르고 덩치 큰 애는 와가지고 매니저인지 걔는 계속 돈 내라고 하지. 그래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20만 리라를 결제를 해달라고 해서 20만 리라를 결제를 딱 했는데 20만 리라는 결제가 된 거야. 그래서 제 체크카드에 그날 20만 리라가 결제가 됐습니다. 제가 여기에 그 결제된 체크카드를 정보 집어넣을게요.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뺏으면서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그 프랑스에도 친구가 있고 각 나라마다 좀 아는 여행 가면서 만난 친구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친구들한테 방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은 이와 같은 사기수법이 굉장히 유명한가 봐요. 유럽에서는 아주 그냥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이런 사기수법이 너무 유명하대요. 밤 9시 30분에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건 당했다라는 느낌도 있고 그 마르콘가 하는 이 새끼도 어떻게든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짜증이 나서 제가 그 탁신광장 옆에 있는 그 거기 경찰들이 항상 서 있거든요. 경찰한테 갔어요. 가서 이제 이 상황을 번역기로 설명을 했더니 이 탁신광장에는 관광경찰이라고 하는 경찰이 있습니다. 근데 그 관광경찰은 아마 번역을 할 수 있는, 통역을 할 수 있는 경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관광경찰을 가기 전에 이 친구는 본격적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알려줬어요. 여자 경찰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그 맥도날드 다음 건물에 골목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걸어서 한 5분? 6분 정도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갔죠. 갔더니 그 앞에 있는 애가 또 영어를 못해. 그러더니 외국인인 걸 아니까 네가 제대로 이야기를 하려면 관광경찰한테 가서 관광경찰의 통역을 얻어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걸어서 한 10분 정도 돼서 탁신광장 그 중앙에 있는 관광경찰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관광경찰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영상은 제가 여기다가 오케이, you talk him. You talk him. 네. 이게 관광경찰한테 가서 일어난 일입니다. 관광경찰은 불을 다 끄고 있고 거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그 경찰차에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다고 했더니 자기를 따라오라고 해서 관광경찰을 같이 갔더니 그때서야 이제 창문을 삐끔 열어가지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이건 자기네 소관이 아니다. 경찰서에 가라. 제가 방금 여자 경찰한테 물어보고 경찰서에 가서 그 경찰서 보초한테 정문에 있는 애한테 들어서 다시 관광경찰한테 가라고 해서 왔더니 관광경찰은 자기네 소관이 아니다. 글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걔네들이 일로 가라고 했다 그랬더니 얘가 막 짜증을 내면서 매번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 경찰서에서는 매번 자기네한테 모든 걸 떠맡긴다는 거야. 그래서 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증거를 남겨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영상을 뚝 찍으려고 했어요. 이 일로 관광경찰 하는 말을 찍어서 소리를 찍어서 그 경찰서에 가서 관광경찰한테 갔더니 일로 가라고 했다. 이걸 증거를 남기려고 했더니 뻑 짜증을 내는 거야. 그 장면이 아까 보신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시 걸어서 한 10분쯤 돼서 다시 경찰서에 가서 관광경찰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여기서는 자기네들 해결할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거기 그 정문에 있는 애한테 이야기를 해서 5층 형사실로 가게 된 거예요. 5층 형사실 갔더니 한 5, 6명의 형사들이 거기서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자기들도 영어를 잘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하고 통화를 하게 해줬어요. 이 사람 영어 좀 하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그 상황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더니 원하는 게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사건 경위서.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건 경위서. 그러니까 그 폴리스 리포트를 받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를 잡는 건 이제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한국에 가서 그 폴리스 리포트를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신한카드에서 그리고 그게 마스터카드니까 요게 잘못된 강압에 의한 강압적인 결제였다. 이게 상황이 이런 강압적인 상황에 그리고 이건 뭐 사기를 맞은 결제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폴리스 리포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스 리포트를 끌어달라고 했더니 그 전화로 통화한 그 경찰관이 자기가 지금은 안 되니까 그 다음날 제가 그 일이 2월 28일이었으니까 토요일이었거든요. 3월 1일 날 밤 9시에 다시 경찰서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를 해놓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기분이 별로 좋진 않잖아요. 기분이 별로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걸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밤 9시에 다시 갔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갔더니 어제 있었던 경찰 한 5명 중에 1명 정도는 날 잠깐 알아보고 나머지는 싹 다 다른 경찰로 바뀌었어. 그래서 제가 그 첫날 갔을 때 그걸로 이 경찰관과 한 명하고 서로 그 번호를 서로 주고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경찰관한테 제가 집에서 영상을 편집하다가 보니까 그 마르코라고 하는 애가 카메라에 찍는 걸 굉장히 거부했었거든요. 근데 그 마르코가 잠깐 이쪽에 찍힌 화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제 카메라가. 그래서 그 마르코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이 경찰관한테 미리 보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쳤고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원하지 않았지만 강압적으로 이 바에 데려갔고 이 바에서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을 그 샴페인 이런 가격을 나한테 책정해가지고 그 바가지를 씌웠다. 그랬더니 협조를 잘해주겠다. 자기가 잘 찾아보겠다고 답을 놨는데 정작 그 다음날 갔더니 아무도 이 사건을 몰라. 그 한 명은 나는 얼굴은 아는데 뭐 왜 왔어? 무슨 일이야? 이래요. 밤 9시에 갔더니. 그래서 또 다시 어떤 사람하고 통화를 했어. 제가 밤 9시에 갔더니 그날 밤 12시에 다시 오래요. 그러면 그 조서 내지는 폴리스 리포트를 만들어 놓겠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4시간 있다가 밤 12시에 거기를 갔습니다. 갔더니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준비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좀 높은 사람인 것 같은 2명과 그 다음에 일단 그 경찰관인 것 같은 사람까지 해서 모두 4명이 제가 정확히 그 바를 기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마르콩 가는 애 사진은 제가 줬는데 바를 가서 제가 그 바에 들어간 그 CCTV 영상을 확인해야만 자기들이 조서를 꾸밀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챗GPT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알겠다고. 근데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어떤 이 근처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바를 들어갔는데 거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그 카파도키아로 떠나야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새벽, 그러니까 12시잖아요. 제가 새벽 4시 반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가야 되는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사람들한테 지금 내가 당장 기억이 안 나니까 그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길을 알아보고 거기 위치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다시 그 SNS로 알려주겠다라고 한 상태로 저는 이제 카파도키아로 가게 된 거죠. 여러분에게 이걸 제가 찍는 이유는 첫 번째, 기본적으로 지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스탄불, 터키가 물가가 엄청나게 급하게 올라가면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착하지만 사기를 치려고 노골적으로 관광객을 노리는 친구들이 잠재돼 있다는 거, 그 안에 꽉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당한 건데, 절대 길거리에서 길을 묻는 친구에게 당연히 길을 알려주는 건 맞죠. 그런데 그 친구가 너무 과도하게 말이 많으면, 과도하게 투머치 말을 하면 경계하십시오. 그 혼란을 주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바로 가자. 그러면 제가 볼 때 100%는 좀 오바지만 99% 사기를 치기 위한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제발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사전에 이런 일을 안 당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일은 여러분과 직접 얼굴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65만 원 정도 되거든요. 65에서 68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엄청 큰 돈이잖아요. 이 돈이 저의 그 이번 여행 이런 걸 통해서 얻은 값진
물론 돈이 좀 많이 들긴 했지만 경험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는 외국에 나가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일을 더 조심해야겠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일으키게 되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저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5번째 영상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올라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